가짜 3.3% 하시면서 사대보험이 안 되셨죠? 가짜 3.3%가 드러나게 되면 소급돼서 고용산재보험료가 한꺼번에 여러분한테 폭탄으로 던져질 수 있다는 거.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금을 올려주는 노무채널 근자감의 신정우동사입니다. 도대체 가짜 3.3%가 뭐냐? 그럴 때 로자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 사장님과 우리 경영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 그대로 가짜 3.3%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런 걸 말해요. 실제는 근로자인데 이제 3.3% 소득세를 떼시는 거예요. 즉 로자님이 일을 하시는데 사장님이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로자님한테 월급에서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나머지를 월급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4대 보험 신고도 안 돼 있고 또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퇴직금도 없고 연차휴가, 연차수당도 없고 휴일에 근로해도 휴일 근로수당도 없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이 바로 가짜 3.3%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요거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요거를 제가 좀 풀어 설명드리면은 실제 근로자인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 기타 사업 소득자 이런 다양한 어떤 용어들을 사용해서 근로자로 보호를 못 받는 분들을 모두 묶어서 가짜 3.3%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자, 이거를 단속한다는 말은 이거를 근로자로 대우를 해주라라고 사용자에게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는 거죠. 자, 근로자로 보호해주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퇴직금, 연차휴가, 휴일 근로 이런 것들을 지켜줘라 라고 근로감독, 단속을 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로자님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근로자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저는 이미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이제 소용이 없는 건가요? 제가 사인을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로자님이 근로자인지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인지를 판단하는 거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사실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는 거는 조금 꺼림칙하긴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 또는 업무 위탁 계약서. 용어가 되게 다양해요. 계약서 이름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업무 위탁 계약서, 용역 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등 여러 가지 사무 위임 계약서 등 다양한 그 이름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계약서를 만약에 사인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근로자를 다투는 데 있어서 조금 유리한 조건은 아니세요. 프리랜서라는 거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사장님이 지시 감독을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 분이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자인 분이 있죠. 근데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중에는 보고를 받으신다고요. 원장님이. 자, 염색 약을 뭘 썼고 시술을 어떻게 했고 머리의 온도를 몇 도를 했는지 보고를 하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다 지적을 해요. 교육을 시키고. 이건 이제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이미 이제 숙련이 되셔가지고 뭐 손님 오셨어요? 자, 잘 해주세요. 라고만 하면 알아서 헤어 디자이너 분이 예약도 잡고 그렇게 시술을 하는 이런 분들은 진짜 보수도 굉장히 높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시 감독을 하고 보고를 받느냐 이러면 근로자 일을 자유롭게 맡기고 어떤 출퇴근의 구속을 좀 덜 받는다. 실적으로만 뭐 보수 체결이 된다. 고정급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프리랜서로서 실질의 근로자 아니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누가 따지죠? 네, 근로감독관이 따져보게 되고 법원에 가면 판사가 그걸 따져보게 되는 겁니다.
근로자가 사실 원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자님이 사실은 저는 4대 보험 신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신용불량자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소득이 노출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조심하실 거, 실은 제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그래서 다른 데 이제 취업해서 일을 하시게 되면 월급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4대 보험 신고하지 마시고 3.3%로 가주세요. 또는 아예 신고도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런 요청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일하신 게 맞다 그러면은 이건 근로자예요. 바로 이 부분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저는 3.3%를 했고 고용 산재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저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될까요? 결론은 된다입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일하다 다치셨는데 고용 산재 안 돼 있는데 어떡하지? 하면 이제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노동부나 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근로자 맞으시네요. 그럼 산재 신청 해보시죠?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산재는 이게 되는데 고용보험은 여러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로자가 맞는데 로자님이 3.3%로 계약을 하면서 고용보험을 낸 그 실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사업주한테 얘기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6개월치 이상이 납부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단 주의하실 점,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다 됩니다. 근데 고용보험료를 반반 냈어야 돼요. 그럼 로자님이 3.3% 계약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고용보험을 안 내셨어요. 급여에서. 그래서 실제 3.3% 하시는 로자님과 4대 보험 되신 로자님이 똑같이 200만 원을 받는다 했을 때 3.3%에 받으신 로자님이 돈을 더 받으셨어요. 원래 냈어야 될 돈을 안 내신 거예요. 그래서 고용보험료를 반반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3%인 로자님이 실업급여 받으시고 싶으면 고용보험을 내야 되는데 사업주랑 반반 부담해서 3년치 또는 6개월치, 실업급여 최소한 6개월이거든요. 6개월치는 납부를 노무사님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산재랑 다른 점이죠. 만약에 노자님이 근로자로 판명이 되면 3년치, 소급해서 3년치의 고용연금 건강보험료를 원래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고용보험료는 일단 3년 소급해서 반반 납입을 하시게 돼요. 그런데 건강연금은 어떻게 되냐면 건강연금은 여러분이 3.3%실 때는 지역가입자로 이미 납부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급해서 하면은 여러분이 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되니까 돌려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건강하고 연금은 그래서 직장가입자로 신고된 시점 이후부터 납입이 되고 아마 그동안은 지역가입자로 내신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절차가 복잡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고용보험료는 소급해서 이제 3년치 이게 납입을 근로자, 노자님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산재보험료는 사장님이 3년치를 100% 사장님이 전액 부담해서 납입을 해주셔야 돼요. 3.3%라고 해서 퇴직금 안 주시고 연차수당 안 주시고 뭐 휴일근로수당 안 주셨던 분들을 이제 지급해 주셔야 되는 이런 노무적으로 어려운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3.3% 굉장히 이제 근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